김경래의 최강시사. 사학비리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로만 보면은 이게 초중고하고 뭐 유치원, 대학교 이런 10년 정도에 드러나지 않은 비위 액수가 6천억이 넘는다. 이게 뭐 사실 보통 사람들은 가늠이 잘 안 가는 액수들입니다. 이게 비리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비리들을 꾸준히 제기하시는 그 내부 고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자정이 되고는 하는데, 그런 어떤 비리를 제보하고 이렇게 밖으로 알린 분들이 또 징계를 받고 학교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늘은 그 실제 사례죠. 최근에 이제 사학비리 제보한 이후에 최근에 해임이 돼서 보복 징계 논란이 있는 권중현 선생님과 함께 관련 얘기 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특별히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사학비리를 제보한 이후에 이게 2011년 말씀이신가요? 예, 예. 뭘 제보했길래 이렇게 강한 해임 같은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직접적인 네. 그 해임 명분은 뭐 또 명시적으로 드러난 거는 따로 있지만은 네. 그 사학에서 어떤 갈등을 하다가 해임된 사람 보면 그 맥락이 있거든요. 네. 그 2011년도에 각종 뭐 시설 공사, 급식 비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매점 운영이라든가 학교 발전 기금 뭐 상당히 모든 부분에 이렇게 문제점이 많아 보였고요. 네. 그런 것들을 제보했던 일이 있고, 근데 뭐 그것이 직접적인 지금 계기가 된 건 아닌데. 징계 사유로 적혀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뭐 그런 거 말고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환 과정에서의 내부 비판이라든가 뭐 또 교육활동 운영상의 그 파행이라든가 뭐 교권 침해 사례 이런 것들을 제보하고 그런 것들이 언론 기사화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사장님이나 학교장 선생님들한테는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한 게 누적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인사 그 불이익이 뒤따랐고,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작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 이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해임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 이름은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워낙 많이 만연한 사건이라서. 예. 그 학교에 아까 뭐 그랬잖아요. 뭐 급식 비리라든가 이게 예. 돈을 누군가 떼먹는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그렇게 돈을 떼먹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 뭐 그거는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뭘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사학을 운영하는 뭐 떼어 먹는 것도 있지만은 꼭 직접적으로 떼어 먹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령이라든가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운영되고 해야 할 어떤 정도 이런 것들을 걷지 않고 편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은 다양한 사례의 어떤 그 부조리라든가 부적정 사례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라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징계를 받은 사례를 원인을 보면은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뭐 이런 건데요. 이건 뭘 복종을 안 했고 이거 구체적으로는 명시가 돼 있나요? 예. 어떤 걸 안 했다는 거죠? 작년에 어찌 됐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미운 털이 박혔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로다가 저에게 어떤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로 나가서 일을 할 기회라든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다 가로막고 인사 불이익이 뒤따랐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워낙 이제 한 10년간 누적되다 보니까 작년에 시민단체에서 약간 이렇게 그거를 항의하면서 면담 요청도 하고 그러니까 거부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1인 시위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렇게 좀 했어요. 그거를 멈추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멈추게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복종 의무 위반으로다가 명시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비리나 불합리한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근데 왜 선생님께서 권 선생님께서 굳이 이렇게 제보를 하고 비리를 고발하게 되신 건지 계기라든가.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그 2011년도 당시 같은 경우는 뭐 새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네. 행정실 직원이 급격하게 교체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학교가 혼란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뭐 선생님들 월급 계산 같은 경우도 몇 달, 수개월 동안 막 틀리게 계산돼 가지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 아우성을 칠 정도로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 말고도 곳곳에 어떤 이런 그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내부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내부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보장되고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작동이 되면은 내부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럴 조건이 아니었으니까 뭐 눈을 감고 안 듣고 안 보거나 그것이 뭐 사실 그래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거죠. 뭐. 예. 지금 해임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송을 하셨나요? 예, 지금 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해가지고요. 예, 교육부 산하의 재심 기관이에요. 예, 지난주에 그 소청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양측의 이제 입장을 다 들어보고 거기서 빠르면 60일, 늦으면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학교 못 가시는 거네요. 그러면? 예, 학교를 출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담임은 안 맡고 계셨어요? 예, 제가 20년 동안 계속 담임을 했었는데 올해는 담임을 안 맡기더라고요. 아마 작년에 그래요? 그 갈등이 있어가지고 저는 담임을 안 맡겨서 올해 뭔가를 하시려고 하나 보다 이런 예감을 가졌는데 그게 현실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다른 기사를 읽어보니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대요. 굉장히 재밌으시고 참 과목이 사회 과목입니다. 재밌으시고 이래가지고 학생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자꾸 학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밖에 그래서 좀 학생들 반응이 궁금해요. 어떤지. 학생들은 사실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렇군요. 예, 뭐 그리고 제가 뭐 학교에서 뭐 크게 떠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이나 이런 걸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몰랐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는 뭐 학생들이 너무 당황해하고 또 이제 해임 당하고 나니까 저에게 개인적으로 뭐 SNS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로다가 이제 뭐 힘을 주기도 하고 저한테 왜 안 오냐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니까 좀 저도 그 학생들한테 그런 연락을 받을 때 가장 제가 해임당했다라고 하는 그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은 안 맡으셨지만 사회 과목은 계속 수업을 하셨을 테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럴 정도로 급한 일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까 그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 견제와 균형 같은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 사립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리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사립학교 뭐라고 보십니까? 뭐 다양한 것이 있지만 저는 이 사립학교가 부담하는 어떤 의무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과도한 인사나 재정에 대한 집중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인사가 만사인데 사실 운영하는데 교원에 대한 채용부터 뭐 그 전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뭐 휴직 또는 파견 징계까지 모든 권한이 다 이사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무래도 그 인사권자의 입과 귀를 보고 운영하게 돼 있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으니까는 당연히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싹틀 수 있는 조건이 만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뭐 이사회라는 조직도 있을 것이고요. 뭐 학부모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견제 장치가 있지 않아요? 근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를 이사회 이런 것들을 좀 견제를 강화하고자 과거에 개방형 이사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었지만 그 극심한 저항에 의해 가지고 유명무실화 됐잖아요. 그 외에도 뭐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교원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사회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또 워낙 또 폐쇄적이고 그렇게 운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은 아직 멀다고 봅니다.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지만요. 작년에 이제 우리 유치원 때문에 홍역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유치원 비리 문제 때문에. 요즘 사립학교 비리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게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뭐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보십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네. 그 인사권 중에서도 예. 이 징계권을 좀 공공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 징계의결 요구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기소권이죠. 네. 기소권을 이사장만 행사하거든요. 아하. 교육청이 감사해서 비리를 적발해도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소 독점권을 이사장이 행사하는데 더 황당한 거는 예. 징계위원회를 재단 법인에 두고 이사회에서 임명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기소한 사람이 재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당연히 밉보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거고 예. 또 그 잘 보인 사람은 아무리 부정을 저질러도 국가도 어떻게 그 징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 교원들은 당연히 이사장의 눈을 보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지만이 알겠습니다. 교사들도 국민과 법령을 바라보면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권정현 선생님 힘내시고요. 네.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